이번 시간에는 약간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크게 보면 이 사주팔자 8글자를 이렇게 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체는 본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한 상태이다. 정한 상태. 그러니까 이 정에는 구조가 그냥 동정만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동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느냐. 그럼 이게 형충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팔자에,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정의 구조를 가지고 꼭 이렇게 양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로 일단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팔자에 형이 있고 충이 있다. 항상 always 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을 그렇지 않은 구조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체라고 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는 인자, 이게 흔히 말하는 대운이나 세운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운이나 세운이 온다란 말이에요. 올해같이 이렇게 갑진이 오면, 갑진이 오면 이 갑진이 나한테 이렇게 오죠. 내 팔자한테 이렇게 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용이 팔자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요소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할 때 격으로도 전체적으로, 그렇죠? 아까 무슨 이렇게 lok거병 관격이라든지 아니면 양인용 살격이라든지 그래서 그건 이렇게 딱딱딱 집어내는 건데 이게 그 팔자가 청간하고 지지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지로. 그러니까 운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운이 두 글자씩 들어오니까 갑하면 갑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진하면 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갑진으로 들어오잖아. 또 각각의 그 개개별, 그러니까 갑진은 다 똑같이 들어와도 공통적으로 들어와도 각각의 개별적인 대운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운이 또 그 배경 하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국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세운이 작용하니까 이게 대운이 딱 뚜렷하게 해서 요 대운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 대운의 그런 분위기, 형태, 형상, 지금 만약 여름이면 여름 같은 이런 환경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 여름 분위기에서 갑진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 팔자를 가장 강력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반응시키고 작용시키는 거는 매년의 운세예요. 매년의 운세. 그런 운세들이 청간하고 지지로 작용한단 말이지. 자,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올해는 비교적 이렇게 갑진하니까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고 지지로는 토고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냥 청간 지지를 똑같이 어떠한 그냥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걸 또 세분하면 10천간 12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10글자들이 있고 12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행으로 수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운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좋아요. 좋은데 좋은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체에 용이 작용을 하고 용이 그대로 그 실체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용변이라고 그래. 체용변.
이게 역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천간은 천간끼리 따로, 지지는 지지끼리 따로. 아까 제가 양인용 살격에서 평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상관폐인격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천간지지 쓰여지는 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식상하면 우리가 목일간에 식상하면 그냥 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정화, 사오화, 지지로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나머지 글자들하고의 작용력이나 반응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팔자가 인식해서 반응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좋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호의로 뭐 사업 잘 되려고 뭐 좋게 서로 모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의도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측면으로 다른 결론으로 결말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천간지지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원칙이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도 천간지지가 다를 수가 있구나. 구분해서 보고 세분해서 봐야 되는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 실전 제가 할 때도 같은 오행운들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운다라고 하더라도 천간하고 지지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22글자 중에 가장 많은 글자가 토인 거예요. 토는 천간에 2글자, 지지에 4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6글자가 있고 지장간까지 포함을 하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장간에 3글자만 빼고는 다 토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토운을 읽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토운을 묘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인묘니 개고니 이런 말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 체와 용의 변해작용. 체는 내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용은 와서 자극을 하는 거고 작용되는 바의 결과 이런 것들로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적인 삶의 다양한 모습들, 이벤트들로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희신인 것 같지만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신인 경우가 있다. 기신 경우가. 그래서 정관격에 인성을 만나면 이건 왜냐면 순용을 하니까 관인상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운 볼 때 정관을 놨잖아요. 정관을 가지고 천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보우필되어 있는 재성이나 인성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거의 운을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재성운이든 관성운이든 어떤 운이 와도 정관이 제일 싫어하는 식상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인성이 막아주고 재성이 화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당연한 거는 그 정관이라는 거는 일간을 극하는 에너지니까 그렇죠. 극하는 에너지니까 기본적으로 일간이 감당해야 되는 거에서 나머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간이 감당하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간을 보태주는 운들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이 강해지는 운, 재성운이나 관살운으로 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 포지션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 아니면 무슨 관공직에 있어.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 내가 부담하고 분담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과해지고 일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쏠리고 이럴 뿐이지 그 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단절되거나 이래서 다른 격들이 겪는 그러한 어떤 그 단절감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사길신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지가 사길실이면 특히 인성이나 정관 이런 구조면 로또 맞았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막 찾아봤어. 특히 월지 정관격이 그렇게 참 드물어. 보기가. 그만큼 안 온다는 얘기야. 그 팔자 볼 일이 그렇게 없어. 이미 내가 그런 쪽에 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연관작용을 맺으려고,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그런 쪽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팔자하고 좀, 또 이렇게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재관이 그렇잖아요. 이런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삶 넘어 현실 너머의 피안의 세계, 삶의 세계 뭐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쪽 정신 세계하고는 약간 좀 멀어져 있어. 네, 그것도 그 영혼의 발전 단계로 보면은요, 좀 한창 진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뭔가 나는 누구, 나는 여긴 어디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관의 단계를 거쳐온 거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재관의 단계, 물질 세계를, 명예 세계를, 현실의 세계를 거쳐오고 나서 식, 재, 관, 인, 아잖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 조금. 보여지는 각도가 조금 다른 건데 그 현실에 뭐 이렇게 잘 살고 부귀명예가 높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격이 높느냐, 영혼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높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발전 단계가 그 나머지 단계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고 나는 게 나잖아요, 그렇죠? 나로 벌거숭이의 나로, 원초적인 나로 시작을 해서 식재관인을 거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향상되고 상향된 또 다른 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다른 세상 가는 거야. 그걸 못 이뤘으면 또 다시 와서 도돌이표를 하면서 비식재관인 과정을 끊임없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불가세기하는 윤회의 사슬을 딱 끊고 나는 더 이상 안 오겠다. 이렇게 순간이 되는 거지. 이게 명리적으로 보면 그런 관계를 계속 도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올라있는 고승대덕들의 입장이나 그 이치를, 순환의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재관이 한갓진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주먹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사니까 이 현 시대는 또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시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지만 명리적인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절대 가치는 아닌 거다. 그래서 뭐 전 시간에 장자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춘추전국 시대에 몇천 년 전에 그런 보편적인 내지는 뭔가 또 특별한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열광하고 열망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그러니까 팬심이잖아, 팬덤이잖아. 그 대상은 없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그게 다 인성의 힘이고 인생아하는 그러한 비견겁제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재관하고는 고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외톨이 형국인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인간의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에너지인지도 몰라요. 재관으로 얽혀 있으면 내가 세상 이치에, 세상 이벤트에, 세상 사건에 연관이 연루가 안 될 수가 없어. 내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못 이루고 죽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민주주의, 사상적인 발전, 이데올로기, 민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업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발현되는 이런 거는 있어요. 보편적인 가치에 점점 이렇게 향도되는 이렇게 밀착되는 이런 건 있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지. 뺏고 빼앗는 권력 투쟁의 그런 과정. 그러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아니 뭐 아베 같은 경우는 총 맞아 죽고 뭐 그게 또 하나의 시대적인 뭐 심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천간하고 지지운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주 내에 인성이 들어와서 관인상생을 하는데 이게 원래 재관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이렇게 인성이 들어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해서 개수가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게끔 관인상생의 브릿지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할 때는 이거 꼭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이럴 때 임수가 지지에 못 알고 들어오느냐, 그렇죠? 또 이 무토가 여기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합에는 우리가 천간 오합할 때 다 말씀드렸죠. 합은 뭔가 끌림이고 이렇게 그 유정한 거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고 제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그 글자에 내 눈엔 너만 보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합에 의해서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합을 탐해서 그러니까 탐합망생이라는 거지. 본래의 이 글자는 요 글자를 받아서 연결해 가지고 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의 명예나 명망이나 승진을 하려고 관에서의 인정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운인데 이런 글자 이게 제극인이기도 하잖아요. 합극이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제대로 작용을 못했을 때는 이 글자를 꼭 이렇게 희신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수격의 정관을 만나면 원래 시신이지만 사주 내에 칠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경인데 진월이면 정화가 있으면 인수격에 진중에 무토 있고 을목 있고 개수 있는데 경에 있으면 그렇죠? 경에 있으면 이 경우는 이런 글자들이 재성이나 상관이 떠 있지도 않고 인수도 안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가 본격이니까 그냥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에서 인용 정관격인 거지. 인수용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수용관이라는 거는 인수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인성이 먼저라고 했죠. 이게 사회궁, 직업궁, 부모 환경, 뭔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렇게 어떤 디딤돌 같은 거잖아요. 초기적인 그러한 컨디션인데 그게 뭐냐면 공부인 거예요. 공부, 자격. 근데 천간에 비견만 있고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거지. 취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취하느냐. 여기에 다 12글자가 다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월에 경금이 놓일 수도 있고 6월에 경금이 놓일 수도 있고 진술충미월에 경금이 놓일 수도 있는데 나는 자격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관을 연결시키겠노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한 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글자 중에 여기 어딘가에 병화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병정이 이렇게 혼잡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격의 정관운을 만나면 그러니까 인수격의 인수가 이제 투간이 됐지만 아니면 인수격인데 정관운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인수격인데 이런 경우도 신월의 정인이니까 신금이니까 인수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을목도 있어가지고 약간 제격도 그 겸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기가 투간이 됐기 때문에 물론 목극토에서 이렇게 그 토를 못 쓴다 격으로 인수용제를 본다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겸격이라고 보면 돼. 뭘 하나를 격을 딱 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겸격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인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수격이면서도 상신으로는 요 인수 자체가 드러나는 인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많은 지식 창고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재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재성을. 이 인수용재가 돼가지고 목극토를 해서 이 매금되려고 하는 거를 어때요? 이렇게 신금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 재를 그래서 요 토하고 금하고 목은 특히 목조합은 이게 건축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금융 부동산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자격증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정관을 만나면 정관운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병화잖아요, 그렇죠? 병화인데 여기 중에 어딘가에 정화가 있다든지, 예? 예. 뭐 이랬을 때는 그 사준에 칠살이 있는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돼서 좀 이렇게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원리적인 얘기예요. 원리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고 천간에 내가 이렇게 관이 있든 정관이 있든 평관이 있든 하나만 있든 정관 하나 평관 하나 아니면 혼잡이 돼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원국의 구조가, 자 이거는 이 관점이 뭐예요? 이 관점은 벼슬아치 관점이야. 이게 자평인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본 텍스트가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포맷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런 쪽으로 봐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실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 나온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그 당시에는 산업공상의 선비, 사 중심으로 벼슬아치 중심으로 지배계급 중심으로 관을 논했을 때니까 관이 청하고 유일하고 하나고 중복되지 않고 이런 걸 좋다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관은 그 해당 당사자 사주 주인공이 부여하고 부담하고 맡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관사론잡 그렇게 그 염두에 크게 많이 안 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그 관하고 사를 원국에서나 울에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요즘은 관사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제가 항상 비유 들듯이 뭐 멀쩡하게 공무원 하다가 퇴근하면 쿠팡하고 어디 가서 뭐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뭐 해요? 저기 또 유튜브도 하고 또 뭐 또 하더라? 저기 대리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군대 하사관 출신인데 이분도 양인격이야. 근데 그 군대에서 뭐 했냐면 조교를 했어. 조교.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옛날에 여성이 군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사병들을 교육을 시켰다? 상상을 할 수 없었잖아. 이 팔자가 나왔던 시절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나오질 못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 거지. 그죠? 제가 요즘에 또 뭘 발견했냐면 약간 사주의 논외인데 무식상이면 일단 식상이라는 거는 예술가들한테 첫 번째 요건이잖아요. 식상을 잘 쓰든 예를 들어서 힘들게 쓰든지 간에 일단 식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예술가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다른 영역보다도 이렇게 예술의 경지 영역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뭐 1%의 뭐 영감, 99%의 노력, 이거는 다른 영역은 될 수가 있는데
예술의 영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